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이슈예요. 코로나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텍스 관련주 상승 그리고 기술주 하락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이제 유동성 그리고 미국에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인데 이번 주는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어떤 식이냐?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커졌습니다. 국내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국내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고 반면에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또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그다음에 화이자, 바이온테크, FDA 요청 이런 부분들이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커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 미증시부터 한번 보면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미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조정 이유는 뭐죠? 네, 문우신 재무장관이 연준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죠.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싸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네, 기대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 실제로는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곧 시행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증시에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증시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어때요?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20일 이평선이 안착돼 있는 가격이 여기니까 이 부분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환율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인 원화 강세로 가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국내에서 환율에 개입할 수 있다. 그죠?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보통 이제 원화 강세는 수출주의 악재라고 말을 합니다. 왜? 팔았을 때 달러를 받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원화 강세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맞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원화 강세 피해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모든 물품들 뭐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죠. 해외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해지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급격한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환 변동을 완화시키는 장치들을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화 강세가 이제 그 수출 기업들의 그렇게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는 수출주에 안 좋다라는 인식, 그 인식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주에 부담스럽다라는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실질적인 영향도 중요한데 인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원화 강세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1103원이죠. 1103원을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수출주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JP 모건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후속적인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꾸준하게 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타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이번 주에 더 들어오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는 중요한 게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계속 파는 기조였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요. 그래서 기관도 보면은 매도 기조가 약간 약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했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수로 따지면 880포인트가 저항이네요. 그죠? 880포인트의 저항을 이번 주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일단 꺾였기 때문에 한번 약간 출렁일 수도 있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예탁금 코로나로 인한 급락 때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그러니까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주요 수급 주체는 누구였죠? 개인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답할 때 개인이 사서 올렸어요. 이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으로 이제 몰렸는데 특히 주린이라고 표현되는 신규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았죠. 이때 추가적으로 개인 자금 유입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증시 예탁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증시 예탁금이 조금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까지 찍었어요. 증시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을 사고자 하는 대기 자금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이 풍부해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번 주에 88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880포인트를 뚫어내면 이제 900포인트가 그 다음 저항이 되는 거니까요. 1차 라인 그리고 2차 라인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5일 이평선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로 이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악재들은 뭐 많습니다만 아직 미국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부양책 불확실성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들이 많습니다만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버텨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IT 제약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왕이 방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시장의 트렌드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 공부도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개인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정확한 매매 신호 받으시면서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성투자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